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규미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부터 계좌까지 함께 구해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뭘 그렇게 또 어떤 종목을 그렇게 많이 담으셨을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들의 힘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좀 위해서 덜어낸 물량이 오늘은 다시 유입되는 모습도 엿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지수 마감부터 들여다보시죠. 자,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0.42% 상승한 2,820선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3.28% 오른 957포인트 선에서 마감입니다. 자, 오늘 지수를 견인한 것 역시 개인이었습니다. 오늘 무려 2조 1,980억 원을 넘게 사들였는데요. 반면 기관이 1조 9,730억 원가량 팔았고요.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 지수 탄력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죠. 역시나 개인은 사고 기관은 덜어냅니다. 개인이 2,600억가량 담는 만큼 고스란히 기관이 2,890억가량 덜어냈지만 이 외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힘을 더 보태면서 더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는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죠. 이 소식에 오늘 상승이고요. 10%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또 관련해서 헬스케어도 6%가량 함께 상승인데요.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그룹주 중에서도 혼자 상승 마감했던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소폭 하락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에 이어 오늘은 확실히 바이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한가 기록한 현대바이오 따로 살펴보시죠.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으로 상승입니다. 상한가 유지하면서 26,750원에 주가 형성했습니다. 자, 한편 백신이나 치료제에 호재가 있다면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기업이 있죠. 시젠입니다. 어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경영진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해냈습니다. 20만 원 선 회복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자, 진단키트 대장인 시젠을 필두로 오늘 테마가 일제히 함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16% 상승, 바이오니아도 12% 상승 보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19,000원 선을 넘어선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나 비메모리 반도체 등도 오늘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DIT가 눈에 띕니다. 오늘 급상승으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마감이었죠. SK하이닉스의 전공정 장비 도입과 관련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도 7%가량 상승하면서 60만 원 선에 잘 안착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우리 시장 연말까지 계속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르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선점해 봐야 될지 저희가 오늘도 함께 구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 더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남기시고 많은 고민과 사연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밤에만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창민 문민재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저희들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놔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좀 할 얘기가 많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십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빨간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혼자서 어떤 종목 살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가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움직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을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도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봐야겠죠.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창민 전문가와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선방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개인들이 역시나 부지런히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먼저 놀랍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약 2.2조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배당락 이슈를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강보한 마무리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지척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기관 등 이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너네 다 가져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이 2.2조 원 정도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약 2조 원, 금융투자는 1.4조 원, 외국인은 3,20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장 설명 드릴 때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개인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62.3조 원 규모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60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에 지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개인들아 너네 다 가져라는 식으로 오늘 매도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리고 유동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신규 매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시험하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결과 개인은 오늘 양시장 순매수해주면서 특히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2.2조 원 정도 순매수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설명드릴 때 고객 예탁금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에 따른 유동성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과 같이 신규 매수에 대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좀 내리면 주가가 내리네, 싸다,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면서 시장 흐름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 이전에 고객 예탁금이 좀 빠졌던 날이 있었어요. 그게 카카오 게임즈하고 빅히트 같은 대형 IPO들 그럴 때 좀 빠졌었는데 이때만 좀 빠졌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보여주면서 지금 62.3조 원 규모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IPO를 제외하고는 고객 예탁금이 지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거래일도 내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도체 섹터 지금 상당히 강하죠. 내년도에도 반도체 섹터가 강할 거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을 확인하시면서 반도체 섹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해서 설명드릴 때 환율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역배열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지속 하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이제 내년도 되면은 3차 재난지원금을 풀 예정인데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지속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내년도 순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코스피 차트 보면은 다음과 같이 오늘 종가 마무리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최고가를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종가 마무리 상으로는 오늘이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속해서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해 주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그만큼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11선, 21선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승이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할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11선과 21선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상방으로는 2840포인트 선에서 50포인트 선까지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엄지척 항상 이 장창민 전문가님께서 나오시는 날이면 엄지척을 이렇게 꼭 해주십니다. 개인들이 또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항상 강하게 사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엄지척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노래 불러달라고 해주셨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자, 장창민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가상으로 오늘 최고치였던 코스피였지만 코스닥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문미주 전문가님 또 코스닥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도 오늘 3%가량 지수가 강하게 올랐지만 또 전 업종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랐던 만큼 코스닥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신고가를 경신한 날이었죠.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코스닥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바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선물 같은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은 코스닥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하루였고요. 특히나 장창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간 2배가 뛴 것인데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베팅이 좀 상반기에 증시를 떠받쳤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반기까지 여전히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한 선물 같은 날이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장세가 초강세를 띠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코로나 여파에 따른 저금리 기조 유지,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따른 센티멘탈, 그리고 그 개선에 따라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강한 랠리와 함께 우리 증시에도 선반영이 돼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장세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증시를 전망해 본다면 실적에 초점을 맞춘 반도체주, 그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또한 내년에 이제 바이든께서 공식 취임하기 때문에 정책주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스닥은 선물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탁금에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쫙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이 궁금하실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종목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자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또 어떤 종목들을 구해주셨고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문민재 전문가와 AS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종목들 흐름 정말 좋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대체 어떻게 잡으시는지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가 62,000원을 잡아주셨었는데요.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가 81,900원까지 도달하면서 저희 56%가량의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자,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언제든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매집 중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추천드린 날로부터 4거래일 만에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서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고 또 최근에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천연물 유래 항암제 신약을 임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후로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이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추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구간 돌파 이후로 8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4거래일 만에 56%가량의 수익을 내주셨는데 목표가 또 한 번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85,000원까지 저희는 더 지켜보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들 더 많이 만나보고 더 많은 종목들 구해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연말 정말 올해 시장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더 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더 많은 종목들, 더 다양한 종목들 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여러분께서 움직여주셔야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남겨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좀 할 얘기가 많다.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고르고 싶고 또 얼마나 투자하실 기간까지 또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들 자세하게 남겨주실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빨간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직접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만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첫 번째 사연 열어봐야겠죠?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사연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4474님이고요. 실적주라는 닉네임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만 가다 보니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 실적주로 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형주 그리고 실적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실적만큼 정말 탄탄한 모멘텀이 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엔 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장창민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또 대형주가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네. 첫 번째 사연에 딱 맞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좀 대형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중소형주로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주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 바로 실적주로 YMT라는 회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종목을 한번 구해드릴 텐데요. 동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인쇄 회로 기판용 화학 소재 전문 업체인데 PCB,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에 이용되는 화학 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등의 첨단 소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최종 표면 처리 화학 소재 그리고 동도금 화학 소재로 무전의
화학 동도금, 그리고 전해 동도금 등이 있고 공정약품 제품 등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들의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을 크게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 고유의 제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기, 대덕전자 등 주요 고객사들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있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사는 다양한 원재료의 배합비를 통해서 고유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제품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사 요구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개선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PCB 화학 소재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여 개의 제한된 업체만이 진입해 있고 고객사별 라인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의 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학 도금 시장의 경쟁 강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웬만해서는 이 회사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글로벌적으로도 10여 개만의 회사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알아주는 기업들과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들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 매출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 회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사들의 매출에 따라서 동사의 외형 성장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연평균 15% 내외의 꾸준한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유행했던 1, 2분기에는 역성장을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실적 성장 기대감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매출액이 33%, 영업이익이 51% 증가하면서 대폭 증가하게 됐죠. 그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한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해서는 19% 늘어난 1,130억 원, 영업이익은 15% 늘어난 255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0원대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이 매물대가 어떤 매물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상장하고 나서 상당한 저항대를 보였던 구간이고 19년에도 상당한 저항대, 하지만 뚫어주었을 때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됐었죠. 2020년 6월에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고 나서는 이후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전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구간이죠. 14,000원 구간. 14,000원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지금 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6.5% 상승하면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하락할 때 기관이 지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도 지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신고가 랠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5,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상으로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하락할 시에는 손절가 17,2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적주를 찾으시는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호실적을 겸비하고 또 내년까지도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YMT가 등장을 했고요. 저희는 목표가 2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떨어질 경우에는 손절가 17,2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다음 사연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창 다시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 더 살펴볼 종목은요. 김남수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현대바이오에 올인했다가 고점에서 들어가서 손실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손실금을 회복하고 싶은데 이제 제약주는 쳐다도 보기 싫고 좀 안정적인 반도체주를 공략할까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바로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저점에 들어가서 지금은 손실금이 크다라고 하시는데요. 얼른 만회할 수 있는 종목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민지 전문가님 좀 구해주세요. 네. 반도체 호황기를 앞두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또 눈길을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FST라는 종목입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포토마스크 보호용 펠리클과 또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이물질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로에 이물질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온도 조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온도 조절 장비입니다. 칠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라인 중에서 꼭 증설 투자와 기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에도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FST만이 유일한 제조업체다라고 하는 게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수시장 점유율이 약 80%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부분의 투자 확대로 인한 증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이 전반 산업의 지속적 확대화로 인해서 공정의 미세화로 더욱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 흐름 보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T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과거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포인트냐면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대폭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360% 이상의 대폭등 시세가 나온 것인데 이렇게 한번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 종목은 또 언제든지 이렇게 폭등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코로나로 제약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고 반도체 호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10월 달에 저점을 한번 기록했는데 여기 18,000원대 저점을 한번 기록한 다음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다시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차트를 좀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십자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십자형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추세 전환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차트에서 좀 강력한 지지선을 한번 그어볼 텐데 네, 여기 한번 그어보면은 지금 25,000원대 라인이 좀 강력한 저항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여기 9월에도 마찬가지고 25,000원대 라인을 좀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뚫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폭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호황기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구간이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인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과거 지지를 받았던 자리 28,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확실히 오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주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들도 내년에 좋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FST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5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28,800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적어 놓으시고 또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으로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 눈에 띕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서 바로 또 반도체 닉네임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전자를 노래 부르던 게 엊그제 같던데 8만전자가 되어버렸네요. 4만 원에 매도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반도체 업종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정리해보시죠.
어제 오프닝에서 브리핑을 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흐름을 따라서 이번엔 장창민 전문가에게 관련주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다시 반도체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4만 원에 매도하셨다 보니까 저까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셨다면 약 한 150% 이상의 수익률을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3만 원에 들고 계셨다면은, 그래서 이번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로 한번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동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중고장비, 매입, 매각 전문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 딜러 가운데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정말 강하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전자산업의 핵심 소재이고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생활에 밀접한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군수,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쳐야 하고 반도체 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임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산업, 반도체 재료 산업 등 여러 후방 산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웨이퍼 가공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 수백 차례 진행하게 되고 단계별로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반도체 제품이 생산되게 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별로 다양한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겠죠. 반도체 중고 장비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등에 판매하여서 활용되다가 신공정 설계, 일부 공정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시장으로 입찰을 하여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7천여 개에서 8천 대의 반도체 전공정 중고 장비가 입찰 형식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 같은 반도체 중고 장비 매입, 매각 업체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를 매입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수요가 있는 매각을 하게 되는데 주로 TSMC, 동부하이텍 등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의 내용의 기사 그리고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설명드린 이 회사 같은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동부하이텍이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문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굵직한 회사의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동사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데 19년 3분기에는 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9년 4분기부터 흑자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반도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입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보 비율도 3,600%고 부채 비율도 60%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고 PBR 같은 경우에도 0.9배 수준으로 1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2,700원과 3,000원에 한번 선을 그어봤습니다. 최근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 구간인데 이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장하고 나서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구간이고 이전에도 매물대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상당히 큰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을 지우고 보면은 최근 차트에서 60일선을 오늘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까지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 3,8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전에 좀 3,650원 라인에서는 조금의 저항대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3,65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하락할 시에는 2,750원 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2,750원 선 이하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75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입하고 또 매각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3,65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2,7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사연창 좀 흐름을 봤는데요. 좀 재밌는 닉네임이 보입니다.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닉네임이 너무 재밌어서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맛 좀 보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사연 열어보도록 하죠. 주식을 한 지 5년도 넘었는데 돈맛 보기가 참 힘드네요. 아직도 주린인가 봅니다. 대형주를 몇 년 들고 있어도 제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건지 아직도 물려있네요. 가볍고 급등할 만한 종목 추천해주세요. 돈맛 볼래요?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종목을 구해드려야 할까요?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돈맛만큼 또 달콤하고 짜릿한 게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5년이나 또 투자하신 지 기간이 됐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이 주식 공부 기간이 아니라 깊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좀 깊이 있게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문민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돈맛 볼래요? 하고 열심히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돈맛 안겨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돈맛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 의류와 또 완구류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현지 판매 법인과 또 생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가방, 디어베이비, 에뚜아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 인부복 브랜드 등 소파, 놀이용품 등 프리미엄 수입 아동복 편집샵 뿌띠 마르숑 등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꼽으라면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 문제,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를 꾸준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2022년부터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또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고요.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렸고 이제는 차트 흐름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차트 흐름을 보면요. 지금 과거에 1월 달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1월 달에 보면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폭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보면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검정색 선이 241선인데 241선을 뚫지 못하는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강력하게 뚫어주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월부터 다시 뚫어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은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도 강력한 거래량이 또 유입이 되었고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거래량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강하게 급등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이슈와 함께 급등 랠리를 보였고 다시 눌림목 구간을 보였는데 6개월 동안 뚫지 못했던 이 241선을 여러 번 뚫어줬다는 게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241선을 뚫어준 모습에 딱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을 잘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65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많이들 좀 아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지인분이 쌍둥이를 출산을 하셔서 이 아가방의 의류를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저출산 관련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3,650원, 손절가는 2,7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면서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시면서 화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양한 사연들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닉네임 중장기라고 남겨주신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상승하면서 단기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부탁드립니다. 개인보다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으로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흐름과 함께 수급도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좀 눈여겨보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창민 전문가에게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좀 사연 네. 보고 생각나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기 관점으로 보면서 단기 수익까지 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면 좀 단기 수익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생각이 나네요. 포스코 ICT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포스코가 설립한 IT 서비스 사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영위 업체인데 철강 사업 분야의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oT, AI, 빅데이터 분석 역량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 추진했습니다. 동사는 여타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 연속 공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포스트 프레임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택배 주문량이 늘어나고 택배 대란 등 각종 대란이 일어나면서 물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일의 효율성,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키우겠다고 발표한 만큼 성장 가능성이 열린 산업입니다. 정부 정책주로도 올라갈 수 있는 sek터이고 상당히 고객사들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 수주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코로나19 말씀드렸죠. 언택트 생활 방식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1,070억 원 규모의 한진 대전 메가허브 물류센터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이 물류센터는 연면적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센터로서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물류센터가 이제 조금씩은 지속해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6,200원과 7,500원의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6,200원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조금씩 눌리고 있는데 이 매물대가 어떤 매물대이냐? 이전 매물대라는 거죠. 이전 매물대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되었죠. 그만큼 물량 소화를 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조금 더 뺏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500원을 넘어서 종가 마무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도 매수세를 상당히 크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 7,0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창민 전문가는 포스코 ICT로 또 종목을 구해주셨네요. 자, 상향으로는 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7,000원 라인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구해줘 스탁에 오랜만에 주린이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서현지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린입니다. 주식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요. 친구들이 좋다고 한 종목들을 사봤는데 물린 종목만 5개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보지 못해서 슬픕니다. 주린이에게 급등 수익 좀 보게 해주세요.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린이님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연부터 정리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꽤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 공부 시작할 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알려준 것, 선배들이 알려준 것 담다 보니까 마이너스 200%까지 손실이 나더라고요. 아마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손실 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문민지 전문가에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지금 물린 종목이 5개라고 하십니다.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주린이를 위한 구해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KC 그린 홀딩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된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과 태양광 사업이 있고요. 저탄소 관련주 또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 원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감축 계획이 나오고 신규 대기오염 방지 규제 도입으로 대기환경 산업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 환경 플랜트 제작으로 47년간 기술력을 확보해 오고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도 해외 쪽으로도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폐기물 그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 중에서 가연물, 선별, 파쇄 이런 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스팀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에너지화 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바로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한 달 간격으로 급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등 후에 기간 조정, 급등 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동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반되고 있는 거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관련 이슈와 함께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선을 또 뚫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번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된다고 하면은 또 한 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인 11,9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 구간인 9,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 우리 서현재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봤는데요. KC 코트렐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친구보다는 저희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도 챙겨보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KC 코트렐이었고요.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내일은 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히 사연창 계속해서 더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거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글쓰기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사연들 계속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자세하게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